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동료를 만드는 거예요. 임신 시도에 성공한 사람들, 나랑 같이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요, 위안이 돼요. 같이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 가입도 하시고, 그래서 SNS에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분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무덤덤하면요, 또 그거만큼 또 속상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분한테도 알리셔야 돼요. 여보, 앞으로 몇 개월간은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해 봅시다.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먼저 관리하고요. 그다음 파트너도 참여시키시고, 부부관계에서는 그냥 배란 하루나 이틀 전에 확실하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관계하는 거 더 권장하고요. 배란과 가임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월경주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본인의 기록을 남기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임신하는 비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 오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기다리시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거나 결혼한 지 좀 지나서 이제 아기 가질 거야. 그랬는데 난닝클리닉을 바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한마디 하십니다. 요번 달에 피 많은데 아기가 안 생겨서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자연주기의 임신 확률은 10에서 15% 정도 돼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35세 이하의 경우라면, 특별히 또 부인과적 난임의 위험도가 없다면 한 6개월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임신 준비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도 또 그냥 웨딩 검진만 이렇게 패키지로 딱 하고 결과지는 다 정상이려 하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전 검사에는요, 초음파나 부인과 검진을 하는 것과 염증, 그 다음에 이제 암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순서대로 보면 당연히 빈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임기의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빈혈 수치가 10일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보통 12 이상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12 이하의 경우는 가끔 철분제를 복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임신 초기 빈혈인가 봐요 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검사하면 정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임신 초기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이한테 피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피가 또 다른 순환이 생기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지 빈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산부는 보통 20주 이후에 철분제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산전검사의 핵심이죠. 풍진검사입니다. 풍진은 항체가 없으면 접종하는 걸 보통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임신 초기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태아에 신경계 이상을 일으켜서 선천성 풍진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이나 저체중, 심장기형, 뇌성마비, 그다음 녹내장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죠. 항체가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 바로 맞는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풍진 주사는 생백신으로, 즉 균이 이렇게 약하게 살아있어요. 그런 백신으로 주사를 맞을 때는 한 달까지는 피임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교과서상으로 옛날 분들은 3개월까지 피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개정된 상과 교과서에 따르면 4주 정도만 피임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진 예방 접종은 생리를 시작하면 그때 맞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최근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갑상선 기능 검사예요. 의외로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계시고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갑상선은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나 에너지 생성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붓거나 식욕이 감소, 체중 증가, 혈액순환 장애, 피로감, 우울증, 탈모 같은 게 생기는 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 생기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과 신경 발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능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는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영향을 주면 배란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난임의 기본 호르몬 검사 중에 갑상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인데요. 임신 중에 간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출산할 때 출혈이 많아질 수도 있고 황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전에 간 기능이 건강한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신 중에는 간 기능 대사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적인지는 꼭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지방간 등이 있다고 하면 가벼운 운동 등으로 조금씩 지방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나 신데렐라 혈액 검사인 비타민 D라는 게 있어요. 한국인의 경우에는 위도 37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직각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대부분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30 이상이 되면 저체중아도 감소하고 결핵 가능성도 떨어지고 고혈압이나 심장병 이런 것도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또 각종 암 질환도 예방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비타민 D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루에 1000유니트나 2000유니트 정도 복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A형 간염, B형 간염을 합니다.
A형 간염은 보통 20에서 40대 환자가 한 전체 환자의 80%까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은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2번 맞으면 끝나거든요. 이 백신은 임신 중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오다가 황달까지 가기도 하고 심하면 중환자실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A형 간염 항체는 아무 때나 맞으셔도 돼요. 임신 준비하지 않는 분들 맞으셔도 되고 남편분들 맞으셔도 됩니다. B형 간염은 엄마가 B형 간염이면 아이한테 수직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유수유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 접종도 맞으시는 걸 권장하고요. 오늘 맞고 한 달 뒤 맞고 6개월 뒤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시면 대부분 건강하게 아이한테도 B형 간염이 보호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임신 중에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설명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방초음파인데요. 30대가 넘으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2cm 이상이면 대부분 만져져요. 가끔 만져보시고 뭔가 있다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치과 검진은 생각보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임신 전에는 안 아프다가 임신 후에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임신을 하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엄마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과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치아 스케일링 할 때도 있고 충치 치료를 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시고 아이를 갖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본격적인 산부인과 내용만 또 설명을 드리면 초음파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난임 의사 입장에서 딱 보면 이분은 그냥 임신 시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뭘 정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궁에 혹이 있는 근종이 있는지 난소에 혹이 있는지 또 나팔관 쪽에 난관 수종 같은 게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성병 검사, 의외로 균 검사가 중요한데요. 염증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자궁 내막까지 염증이 생겨서 임신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염 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권장드려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궁 경부암 검사로요. 실제로 암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나 원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임신을 바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염증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 챙겨야 될 내용이 호르몬 검사인데요. 호르몬 검사는 35세 이상이시면 바로 검사하시고요. 30세 이상에서 결혼 1년차가 넘었다. 그럼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난소 수술을 했다거나 고위험력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 검사 바로 하셔서 내가 난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건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생 하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언제 끊어야 되나 많이 물어보세요. 안전마진은 3개월 정도 되고요. 한 달 전에만 끊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한약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약은 그 성분명을 꼭 확인하시고 임신을 한다고 안내를 하시면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거에 맞게 한약 용량을 조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엽산은 400에서 600 마이크로 정도 드시면 적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끝나고 나서 난임 치료가 있어요. 난임 검사와 난임 치료, 그 다음에 난임 영양제 준비,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다룰 내용이고요. 난임 지원은 올해 7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시도를 하겠다 그러면 난임 정부 지원을 검색해 보셔서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 시도하시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 체크리스트와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속상함 없이 아이를 잘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